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면서 일본이 노린 것은 문재인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압력과 국내외 역풍 탓에 끝장을 보기 어려워졌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수출 규제 사태에 대한 일본의 출구 전략은 무엇일까요? 8월 1일 아베 정부는 예정대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배제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 참석한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 배제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는데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아베 정부의 심증을 투명하게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정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절차를 강행할지 혹은 한국의 양보를 노리고 압박을 가하는 것인지 명확히 알기 힘든데요. 한국 배제가 실제로 결정된다 해도 그 실행은 3주 뒤입니다. 그 사이에 어떤 정세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실행하기로 결정했다가도 철회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일본 내 분위기가 한풀 꺾인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아베 정부에게 남은 것은 모양새 있는 출구 전략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정가에 밝은 소식통으로부터 입수한 내용에 따르면 아베 정부의 한국 배제 전략에 일단 급제동을 걸었던 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지난 7월 1일 일본의 수출 규제 발표로 한일 간 분쟁이 격화되던 20일 가까이 트럼프 대통령은 침묵을 지켰었는데요. 그가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은 7월 19일이었습니다. 한일 갈등과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다.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원한다면 기꺼이 도울 것이다. 이와 함께 양국의 요청이 있으면 돕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일본의 요청이 없는 한 나서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보다 매우 신속하게 움직였는데요. 3일 만에 볼턴 보좌관을 한일 양국의 특사로 보내 더 이상의 사태 확대를 원치 않는다는 자신의 뜻을 명확히 전달했던 겁니다. 그는 볼턴을 통해 현재 북한 비핵화를 위한 남북미 3자 간 협력 구도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한미 간의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한미연합훈련이 추진 중이라는 점, 그리고 미국의 동북아 구도에서 한국과 일본이 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등을 일본 측에 전달했습니다. 대일 특사로 볼턴 보좌관을 보낸 것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인데요. 볼턴은 트럼프와 워싱턴 주류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해온 인물입니다. 북핵 문제에서는 일본 측의 강경한 태도를 워싱턴에서 대변해오기도 했었는데요. 볼턴 이전에 데이비드 스틸웰 신임 동아태 차관보가 한일 간 중재를 위해 도쿄에서 한미일 고급 협의체를 제안했다가 일본의 거절로 불발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아베 정부가 차마 무시할 수 없는 볼턴을 특급 소방수로 급한 겁니다. 볼턴은 볼턴대로 자신의 관심사인 이란 문제로 한국과 일본의 관심사를 돌릴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란에 대한 강경책의 일환으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추진해온 그로서는 한일 간의 충돌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았던 겁니다. 일본 자위대 역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관심이 많았고 2015년 가을 안보 법제 개정으로 병참 지원을 명분으로 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졌지만 실전 기회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볼턴의 제안에 일본 자위대는 물 만난 고기 같은 분위기였는데요. 한일 갈등보다 호르무즈 파병에 관심이 많은 볼턴을 대일 소방수로 투입한 트럼프 대통령의 고단수 안목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애써 노렸던 효과보다 역풍에 시달려 고심 중이었던 일본 내부는 미국 변수까지 겹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는데요. 당장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자위대는 환영하겠지만 일반 국민들의 여론까지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이에 트럼프의 메시지까지 거부하고 화이트리스트에 한국 배제라는 강수를 두게 되면 아베 정부로서는 전선이 너무 많고 복잡해지게 되는데요. 정권에 대한 역풍 우려까지 걱정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판을 끌고 왔는데 흐지부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고 만 거죠. 아베 정부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문재인 정부의 항복이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은 한국을 실제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겠다는 제스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한국 내 보수 언론이나 이른바 일본 전문가들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된 한국이 얼마나 힘들어질지 열심히 선전해주면 금상첨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 내 상황은 끝까지 가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에 타격을 가해 야당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아베 정부의 당초 목표와는 달리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자유한국당은 친일 프레임에 갇혀 꼼짝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는 한국 기업들의 탈일본화에 기폭제가 될 만한 조치를 취했고 이를 통해 일본 소재 산업의 국제 신뢰도까지 떨어지고 말았는데요. 아베 정부로서는 이번 조치를 더 이상 끌고 나갈 실익이 없어졌습니다. 모양 좋게 빠져나갈 일만 남았는지 모릅니다. 문재인 정부가 특사라도 파견해서 어떤 식으로라도 타협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면 최선인데 말입니다. 일본 외무성이 최근 일본 언론을 통해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으로 1+1+1 해법, 일본 기업, 한국 기업, 한국 정부의 자금 출자에 의한 해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식으로 중재안을 흘리는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빠져버리고 한국 정부만 배상 주체가 되라는 것을 한국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모를까 이미 한국 국민의 대일 경각심은 높아질 대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제와 땅을 치고 후회해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일본의 반도체 전문가 유노가미 다케시 씨는 일본의 수출 규제는 진주만 공습이다. 아베는 한국에 가서 무릎 꿇고 석고 대제해야 한다고 말하며 향후 5년 후에 일본의 반도체 산업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자기 굴을 자기가 파는 인간들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글로벌 호구, 진짜 글로벌 호구가 누굽니까? 더 이상 아베의 출구 전략은 없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결말은 해피엔딩이었습니다.